서울시의 토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3개월 안정됐다고 해서 이걸 푸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정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되었다. 가진 자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중산층은 자꾸 몰락하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부자들이에요. 상위 제가 볼 때는 5% 10%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현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하는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에 좀 활동하는데요. 저는 우선 LH 자문위원 그리고 허그라고 아시죠? 주택도시기금에 제가 도시재생 특위의 그 전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한 8년째 국민연금에서 투자심의위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아시죠? 요즘 이제 역할이 커집니다. 여기 자문위원 하고 있고 또 경기도 특히 용인시와 고양시 저는 전공이 이제 도시계획 도시개발입니다. 이제 부동산에 오래전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부자들이죠. 뭐 삼성생명이나 은행 같은 경우 이 부자들의 좀 특화된 F4라고 있죠. 패밀리 오피스 부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스카이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오늘 또 서울대 이제 강소기업 대상 특강이 돼 있습니다만 기업 대상으로 가장 강의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때 해법을 드릴 때 그런 배경이 경험과 지식에 깔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은 과학이다 신봉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현재 시장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뭐 1, 2년 단기, 4, 5년 중기, 10년 장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도 지금 저희 말 속에 통찰력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2014년 저점을 찍고 오르기 시작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국민은행 124 부동산원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대부분의 자료는 부동산원의 자료, 공식 자료를 좀 기초로 하고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6년간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2021년 10월부터 2022, 2024, 지금 2025년 이제 중반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하락 조정기에 있습니다. 집값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강남, 우리가 오늘 강, 용, 성, 마여 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권이면서 뭐 상급지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핵심 입지라고 보는데 이들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종시가 오르고 있죠.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어떻느냐? 한마디로 아직 전체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락 조정기에 놓여 있다. 다만 서울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신생아 특례 이유가 있어요. 오르기 시작했다가 또 토지가 중간에 올랐다가 또 3월 24일 날 재지정된 이후에 어쨌든 양극화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초양극화라고 표현할게요. 초자를 붙입니다. 하이포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묘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은 아직 온도차가 크다. 아직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고점 대비 40% 빠진 세종시가 좀 그나마 충북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방에도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현재 진단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회복 대비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바닥 찍고 이미 오르고 있고 특히 고가주택 있죠. 우리가 말하는 반포나 원벨리 같은 거 압구정 현대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승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고 신축을 선호하는 대단지를 선호하는 또 한강변에 입지 조건이 5개 있는데 나올 거예요. 이 완벽하게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에 저는 이걸 리조트 같은 아파트라 그래요. 원벨리는 보면 그걸 느꼈어요. 삶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이 특히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도 36,000불 시대에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신축을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중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고급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어제 부분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롤러코스터 같이. 두 가지 영향이 왔어요. 우선 토지가 해제된 게 2월 12일이었거든요. 이건 좀 오세훈 시장의 패착이에요. 저도 정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죠. 그러나 어쨌든 지나갔는데 이때 서울시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뭐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년에만 놓고 보면 작년 3월부터 서울이 특히 강용성이 3월부터 9월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그 비수기
고르기였죠. 이제 많이 오른 데에는 항상 숨고르기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한 번 오르면 막 계속 오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오르면 매수자도 지금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12월, 1월까지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고 좀 가격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반포의 원밸리, 한강변에 보이가 새 아파트죠. 신축의 대장주죠. 그 다음에 재건축의 대장주가 압구정, 현대, 구현대, 이것들은 계속 올랐어요. 한개 가지고. 근데 이걸 간과했어요. 용산이나 강용성, 성수는 내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 살고 부자들이 살고 정치인들이 사는 거, 이게 선진국은 고급 주거지의 조건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슈퍼스타 시티라고 말하고, 미국식 표현은 그래요. 슈퍼 리얼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 오판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었겠죠. 제가 잘 아는 교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언론에 보니까 뭐 대선에 있으니까 강남역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다시 급등을 해버려. 자, 왜 급등이냐? 토우제가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토우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에 강하거든요. 세금을 중과시켰거든요. 투기를 잡는데 이거는 용인을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면 토우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토우제가 뭐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2년 실거주해야 되고 자본 조달 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인은 못 사요. 그리고 투기 목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접근이 안 돼요. 대출 받아서. 근데 이걸 풀어준 거예요. 빚장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저도 대구은행, 부산은행 부자들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대구나 광주나 부산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부자들은 다 정보와 자금력과 좋은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걱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랐죠. 5억, 10억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풍선 효과예요. 다시 강남하고 용산을 묶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무데나 이제 이곳을 사지 말자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오늘 중요해요. 강남과 용산을 묶으면 부동산 학에서 이제 학술적인 이론 체계는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인접성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강남 옆에 강동이 있어요. 광진이 있어요. 용산 옆에 어디 있어요? 마포가 있어요. 동대문이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의도와 목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부동산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매우 똑똑하고 합리적 선택을, 이거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말하는 행동주의 경제학적, 요즘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누가 샀어요? 젊은이들이. 영끌 비투에서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아주 친절한데요. 여기는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못된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서울의 금강구까지 왔고 노도강도 올라요. 하나 더 보태면 아파트만 오르다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옮겨가요. 이건 재건축과 관련이 있고 모아타운과 관련이 있고, 요즘 특히 말하는 민간 복합 개발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이것도 꼭 좀 다음에 좀 할게요. 정책의 변화, 도시의 변화,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서울은 바닥 찍고 올랐다. 여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내 집 마련은 사야 된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는 강용성이라는 최고의 상급지라고 말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제학적 용어는 코어 로케이션의 핵심 입지.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죠? 얼치기들도 몰라요. 근데 부동산 미국의 교과서에는 코어 입지, 그러니까 성장 지역을 미국의 교과서는 슈퍼스타 시티라 불러요. 저 사람들은 워낙 스타를 좋아해요. 요즘도 연예인이 뭐 샀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슈퍼스타 시티, 이걸 저는 도심지에 3도심권이 있거든요. 어쨌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중구, 종로, 용산까지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거에 인근 지역인 목동과 마곡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초구가 가장 높아요. 서초구는 딱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강남구는 넓어요. 뭐 세곡, 네곡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구가 한 채당 31억 정도 나오고, 강남구는 한 27, 8억, 송파구가 용산하고 비슷하게 20억이 좀 나.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건물 기준으로 1억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땅값 기준은 압구정 현대가, 여기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알고 저 얘기를 들어야 싹 다가와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조합니다, 지역성.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또 지금 지역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 얘기했고, 지금 또 반복되겠지만 지역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대장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대지 지분은 압구정동이 지금 34평이 51억에 최근에 거래됐고,
됐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30년 넘어가면 오늘 저의 신축은 저는 1년부터 15년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반포, 자이나, 레미안, 요즘 엘리트라고 부르는 게 잠실에 계속 오는 이게 다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15년까지는 신축으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15년에서 30년은 구축으로 하고 저는 이건 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재건축은 법에 주택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년.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대상이다. 그래서 땅값이 중요해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올라요. 이 선행지표, 이게 지표는 10%는 의미 있는 변화. 오늘 제가 숫자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외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면 상당한 변화가 와요. 50%가 거래가 증가했다. 전세가 30% 이상 올랐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3개월, 6개월 후에 집값이 오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내년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숫자를 잘 봐요. 부동산 원 자료가 나올 때 10% 올랐든지 말든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또 주간 단위로 나오지만 quarterly, 영어를 쓸게요. 그래서 분기 단위의 지표를 추이를 봐야 돼.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올랐다 하면 아까 제가 서울시의 토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3개월 안정됐다고 해서 이걸 푸는 사람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인 짓이거든요. 그럼 너 같으면 너가 시장이면 언제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정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되었다. 더군다나 또 2월이면은 설 끝나고 이사철 시작되는데 겁도 없이 해요. 이건 정말 이건 합리적이고 논리적 근거 없이 너무 섣부른 정책이 시장에 가진 자만 돈 불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시장이 안정돼서 조용히 갈 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잖아요. 저도 아쉽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 이제 다음 정부 정책이 이어질 때 정책 중요하네. 금리도 중요하네. 수급도 중요하네. 이런 것도.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경기 동향도 중요해요. 오늘 첫 시간에 앞쪽에서 좀 이 얘기를 다 쏟아내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지역이 뜨고 있는지, 또 어떤 부동산이 앞으로 뜨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서울은 집을 사야 됐다고. 사도 다시 내려서 손해보는 일은 현재로서는 확률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의 구루라고 말하죠. 스승들은 70% 확률일 때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워렌 버핏도 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70% 확률일 때 베팅하라. 베팅이 뭐예요? 투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때 확률을 50% 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51%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인생은 반반 아닙니까? 오르든 내리든 그럴 텐데 이렇게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사이클을 보라. 지역 선택에서 또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고 부동산 교과서에는 경제학에서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 그리고 다시 개별 부동산 트렌드를 봐야 돼. 트렌드, 선호도, 이 프레퍼런스라고 대체 불가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구정 같은 데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반포주공 1단집에 그 다음에 레미안 반포동에 한강이 쫙 보이고 3,000세대 이거 앞으로 이제 나오기 어렵게 생겼거든요. 브랜드도 있거든요. 대체 불가성 희소가치 높은 곳으로만 쏠림과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현황이었고 지속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초양극화 문제의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초양극화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선진국화 되었을 때 우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미국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보면 답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통찰력을 드릴까요? 꼭 필요한 필수 지식? 오늘 저는 기초 지식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럼 제가 천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부산대 법대 나오고 지방대 진주학도 나오고 부동산에 제가 1세대긴 해요. 나이로. 다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의 원인은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학술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원인을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에서 촉발돼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 2대8의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가진 자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중산층은 자꾸 몰락하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근데 또 하나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부자들이에요. 상위 제가 볼 때는 20% 상중하로 합니다만 거의 제가 볼 때는 5%, 10%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6,000불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약 5억 돼요. 가구다. 근데 가진 자의 부자의 기준은 30억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부자가 한 60억 돼요. 그리고 한국의 찐 부자는 150억으로 봐요. 이거는 부자 보고서가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부자는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나도 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한 300억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원베일리 정도 71억에 34평에 가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최소 100억에서 150억
능력이 있어야 거기 가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소위 상승 기대감으로 투기로 치른 사람도 있어. 돈이 30억인데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 작년에 저 제자인데 30억에 원베일리를 64억에 샀더라고. 그리고 대출이 그때 좀 나왔대. 지금 이게 80억 해. 이거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30억에서 갑자기 20억이 지금 1년 만에 뛴 거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배경만 짧게 얘기하면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명품도 그래요. 이걸 베블린 효과라고 그래. 또 얘기해. 부자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랑하고 싶어. 나 부자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 안 하고 보여주기 1번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집이에요. 예, 그건 전통적이에요. 그건 싱가포르도 미국도 내가 대저택, 연예인들이 그래요. 내 저택 어디에 100억짜리 전에 105억에 삽니다. 그럼 부자네. 이렇게 끝날 걸 이렇게 다른 사족을 붙을 필요가 없죠. 자동차, 내구재. 좋은 거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자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분의 상징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있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런 저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겠죠. 나도 전문가로 괜찮게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신분의 상징, 명품 효과, 베블리언 효과라고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가 선진국을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더라. 지금 아까 슈퍼스타 시티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치인 좋아해요. 권력자. 아시죠? 두 번째는 누구와 가깝기를 원해요? 연예인들. 그리고 부자들과 해서 정보가 교류돼요. 인맥이 형성돼요. 그리고 단지 내에 무엇보다도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오는 유용성. 이게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사용 가치를 요즘 주택에서는 유용성이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원베일리를 갈았어요. 물론 부실한 흔적도 있어. 근데 삼천세대가 한강변이 쫙 보이고 단지 안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트니스가 있고 사우나가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조경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 바퀴 돌면 운동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조트 인기가 뭐예요? 골프도 하러 가고 거기 수영도 하러 가고 근데 왜 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한강변에 나가면 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입지에서 말하지만 질을 중시하는 이게 하나 용어를 쓸게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배운 건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비싼 또 주거 환경이 입지거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첫 번째가 교육과 문화예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지금 강남은 한류 문화, K 문화가 있어요. 용산은 또 전통적으로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대사관이 있고 전통.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수동은 연예인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편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몰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쇼핑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즘 이커머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게 네 번째가 녹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린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그린 인프라라고도 하고 이게 한강과 공원이 그 역할을 하는 거 다 있어요. 서울에서 용산, 강남은 곳곳에 한강변이 있는 것이요. 그래 뜨는 것이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5개. 이걸 주창한 사람이 카를로스 모레노 미국 파리 대학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몇 년 전에. 이게 한국에 작년부터 온 거예요. 그게 15분 생활권이 의료시설이에요. 병원이 있는 곳. 그게 여기 어디예요? 다시 돌아가면 강남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게 어디예요? 그 이제 하나가 용산 이렇게 돼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강북이에요. 광화문가 아시죠? 강북 삼성병원이 있고 연세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이대목동병원이 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구로나 이런 그게 송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의 변화를 하는 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타났고 트렌드 현상이 가격의 격차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요. 저 강의도 갖고 이제 선진국이 알고 그래서 원베일리나 압구정에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 기대감도 있어요. 선호도도 있고 그게 뭐죠? 대체 불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선진국의 집값을 잠깐 얘기할게요. 싱가포르는 소득이 한 9만 불 돼요. 그리고 홍콩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이제 중국으로 예속되고 나서 복귀되고 나서 근데 우리하고 3만 6천 불인 나라가 일본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일본을 좋아하거든요. 일본, 대만, 한국이 3만 6천 불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과 대만 같은데 특히 일본 같은데 지금 이 시부야라든지 이 미나토쿠 이렇게 5구를 보면 집값이 비싼 게 3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력설이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주택이라는
대한 영어를 써요. 이것도 우리 심사위단 구독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럭셔리 해야 돼. 아니 돈이 없는데 그냥 아무나 가면 안 됩니까? 임대가 아니거든. 나도 좀 집을 갖고 싶은데 이게 젊은의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또 높을수록 어쨌든 비싸요. 지금 재건축에 인기 있는 거는 60층에서 지금 여의도도 70층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재벌처럼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하이엔드, 끝판왕 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택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아까 원베일리를 잠깐 하면 지금 71억을 건축 면적으로 나누면 2.3억이 나와요. 한 3억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미 현대 힐스테이트가 청담동에 지금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그런데 거기에 99평인데 그게 199평짜리가 300억에 분양했는데 쫙 나갔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몰라. 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는 이제 평당 3억 갔거든. 근데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알아봤더니 이 외국에는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데는 4억짜리도 있네요.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은 평당 과거에 홍콩은 한 평에 10억까지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500억도 있거든.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더 가는 아파트도 희소같이 저 말 아시겠죠? 그래서 3억까지 바라본다. 그래서 압구정은 34평이 재건축이 되면 무상지분이라고 있거든요. 단어가 34평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 안 팔까요? 왜 안 팔까요? 이걸 한번 자꾸 상대를 왜 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지랄을 하는 거야. 아니고 그리고 막 저러다가 내리면 이제 나도 걱정이거든. 네가. 그런데 지금 객관적 합리적 기준은 글로벌 주택시장 동향도 있어요. 주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라. 그건 제가 전공이거든요. 얼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가지 있으면 5년 후에 압구정을 예를 들면 90억, 100억이 될 것 같거든. 이게 팔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100억이 되는데 내가 굳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주변에서 비싸다고 하니까 우선 팔고 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집값,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 이걸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넘베오라든지 나이트 프랭크 같은 데 조사가 나오면 서울의 집값은 비싼 건 맞아요. 아까 평당 1억하고 34평이 70억인데 안 비쌉니다. 이러면 여러분 동의하시게 그 말도 맞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많고 이제 폭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34평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떨어집니다. 이렇게 겁을 주긴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오릅니다. 한번 오르면 왜 내리겠어요? 이거 강남도 사이클이 있다니까. 오르면 4, 5년 내릴 때는 30-40% 내린다니까. 거짓말. 그 대신 30-40% 내리면 실수요자는 무릎 이하에서 산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꼭지에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어리석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굉장히 케인즈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행동주의 경제학 책을 보면 저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무슨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세종시도 계속 저도 좀 자랑하면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 TV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여러분이 좀 참여해 주면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세종시를 보러 이유가 정치적인 호재 행정 수도가 아니라 40% 떨어졌다니까요. 요즘 그래서 송도도 실수요자도 인 경우는 40% 떨어지면 근데 40% 떨어지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왜? 뭘 기다릴까요? 반토막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나는 그게 무릎인 줄 알고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대개 통계를 보면 98년 IMF가 있었고 늘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쇼크가 그때 30-40% 이번에 2021년 이후에 강남을 포함해서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인데 집값이 세 번째 떨어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음마아파트도 딱 35% 떨어지고 다시 고점을 돌파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잠실에 살아서 엘리트 아파트를 많이 추천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자녀들 많이 사줬어요. 18억 6천에 정확하게 2023년에 샀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에 잠실 주공 5단지도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20억에 사서 지금 40억 합니다. 그리고 엘스 아파트는 정확하게 28억 2021년 9월에 28억 찍고 29억 가까이 갔어요. 정확하게 2023년에 18억 6천에 저 친구가 사서 지금 30억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사이클 알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 부동산이 잘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건축과 새 아파트를 강남이라는 곳에 선택했던 사람은 정말 양극화가 되었고 이런 트렌드가 이제 이거 경험을 받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같은 동일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이거 오피스텔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오른 곳 옆에 인근 지역 오피스텔 사도 돼요.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텔 올라요. 그 옆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사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르는 거는 역시 아파트가 많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